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이제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턴 사전투표도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승 전략이라고 내세웠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전 의원에게 남은 닷새간 마지막 선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안 됐는데 단일화 전략 아직 유효합니까? 네, 어쨌든 6월 3일 본투표까지는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단일화에 대한 희망권을 놓지 않고 계속 단일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밤까지 이준석 후보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그런 제안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은 어제 후보께서 10시 21분에 서울역으로 도착해서 11시경에 당사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이준석 후보가 그 참모들과 함께 의원회관에서 밤샘 유세 계획을 짜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직접 이준석 후보와 담판을 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으로 향했고, 의원회관 안에 이준석 의원의 이 방,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모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안에서 그 인기척이 없어서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후보의 댁을 방문하려는 계획도 있었지만 우선 시간이 너무 늦었고 또 거부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준석 후보의 댁까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찾아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의원회관 그 방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방에 직접 찾아가서 1시간 정도 그 문을 두드리고 좀 확인을 했지만 결국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인기척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들은 소식이 조금 잘못된 것이거나 우리가 의원회관을 찾아갔을 때 이미 밖으로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연락을 받거나 그러지도 않던가요?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일각에선 당권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이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슨 그런 사적인 대화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특정인이 당권을 제안한다고 해서 그 당권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준석 후보께서 잘 알 것이고 또 그런 말씀이 이준석 후보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마치 소문을 흘리듯이 그 개인 그 SNS 계정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진위 자체도 존재 자체도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온 것 자체가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고 실존하는 이야기인지도 불분명한 황당무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당권이 아니라면 사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건이 좀 있을까요? 이것이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재명 괴물 정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적인 여망입니다. 지금 후보 단일화라는 것이 특정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국민적인 대의를 복종하자는 것, 국민의 대의를 따라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후보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준석 후보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기보다는 후보 단일화에 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임하는 것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께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기를 저희들이 바랄 뿐입니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신성범 빅텐트 추진 단장이 이준석 후보 차에 오르려다 실패해서 좀 그 영상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신성범 추진 단장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신성범 추진단장께서도 헌신적으로 이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에 나섰지만 사실 그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도움도 주고 참여도 해주셨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권 밖의 많은 분들도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참여도 하시고 의견 교환도 해주시고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모두 밝힐 수는 없지만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교환이라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 아니고 국민이 가장 바라는 이 대의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런 단일화 과정에 많이 참여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 그 단일화 제안이 언제까지 유효한 겁니까? 뭐 사실 오늘 오전 6시 이전에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야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야 그 특정 후보가 사퇴를 한다면 그 후보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가 무효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는 결국 6월 3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화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 괴물 정권을 막아야 하는 그런 대의에 충실하고 또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TV 토론회 얘기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도 그렇고 나머지 후보들은 뭐 후보에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퇴가 아니라 단일화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에서의 발언은 사실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을 탓하기보다는 이준석 후보께서 후보 단일화에 임하셔서 국민의 대의, 국민께서 가장 바라는 이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이재명 괴물 정권의 출현을 막는데 기회해 주시기를 더 바랄 뿐입니다. 네. 우리 이낙연 전 총리가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정부를 구상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동정부를 하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면 이낙연 전 총리가 총리를 맡는다, 뭐 이런 정도 제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정부 구성의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공동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공조 또 그리고 앞으로 출연할 김문수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고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 공조 방향을 일단 기본적으로 정했고 내일쯤에는 정책 공조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외의 지금 말씀하신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동반 청산 개헌 추진에 합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임명은 우리 당이 지금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인천 지역에서 좀 선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인천 지역의 중진이신 윤상현 의원을 내세워서 조금 더 득표 활동을 하자는 취지였고 그 새미래민주당과의 공동정부 선언에서 나온 이재명 윤석열 동반 퇴진 이 시대 정신이라는 그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것과는 윤상현 의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 윤상현 의원도 윤석열, 이재명 동반 태진이 시대 정신이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